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서는 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마우스를 처음으로 같이 봤잖아요. 네, 3회, 그렇죠. 4회. 우리가 1, 2회 보고 나서 되게 재밌다고 네, 이거 네. 다 같이 보자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1회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괜찮았어. 이걸 추천했지. 정작 우리가 다 보자 했던 라이브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이거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4회에서 반전을 빵 때려주면서 우리가 원했던 거 네. 그거 바로 이승기가 범인이란 거. 맞아요. 3화는 시청자를 놀린 거지. 계속 쌓아왔던 이승기의 이미지를 4화 마지막에 한 방에 딱 때려가지고 네. 나 이거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이승기 연기 어색했지? 일부러 그런 거야. 딱 이거 보여줬어요. 그래. 모든 건 마지막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4화 마지막에 이승기가 사이코패스인 게 딱 드러나면서 끝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까지는 3화에서 성요한이 한서준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코패스고 범인이 성요한이라고 계속 몰아갔죠. 네. 모든 편집. 맞아요. 왜냐면 2화에서는 한서준이 자기 아들을 교도소로 부르는 장면, 여기 성요한이 있었고, 성요한의 어머니인 성지은 집에서 성요한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고, 정바름 집에 있는 사진은 그 연구원 부인의 사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맞다. 근데 이렇게 너무 뻔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죠. 네. 근데 이제 반전을 딱 주면서 정바름이 이승기가 진짜 한서준의 아들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방금 우리가 말한 사진, 그게 증거다. 성요한과 성지은이 찍은 사진, 그거는 어른인 성요한이 찍혀 있어요. 어릴 때 사진이 없죠. 네, 어릴 때 사진이 없고 어른인 성요한이 성지은과 함께 찍고 있는 사진인데, 정바름 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릴 때도 아니야. 아예 갓난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승기의 아역이 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에 필구가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건 한서준의 아들이고 근데 한서준의 아들이 자라서 성요한이야? 뭔가 조합이 이상하다. 오프닝 영상에서 보면 필구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승기다. 그러면은 이 둘이 이어져야 되는데 신인 배우한테 이 정도 되는 아역을 붙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드라마적인 기법으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한 대로 가면은 필구가 이승기의 아역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필구한테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얘가 한서준의 아들인 건 지금 확실하죠. 어머니랑 같이 있었으니까 어릴 때. 그리고 이승기네 집의 사진에 성장한 모습이 아닌 깐난아기 사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필구가 이승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필구가 어릴 때 이름이 재훈이에요. 요한이가 아니야. 지금 새아버지로 한번 갔었잖아. 새 사람이랑 이제 가족을 꾸려가지고 그 사람의 성을 따라 바꿀 수는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재훈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성만 성재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름 자체가 성요한이다. 그렇죠.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요한이랑 다른 애라는 그런 증거인 거죠. 물론 이 양아버지들 죽었을 때, 동생들 죽었을 때 그 후에 이름 바꿨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건이 막 기사화되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근데 그렇다면은 제작진이 이런 디테일을 넣지 않았을 거다. 그 이름에다가 약간의 장난질을 한 것이다. 네. 그러면 왜 지금 성지은이 성유한이랑 같이 있냐 이거예요. 문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재훈이의 양아버지가 살해된 이 사건 이후에 둘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제 뇌피셜은 이런데요. 지금 양아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정바름이 자신 안에 괴물이 이제 깨어나면서 이 집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네. 나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그 후에 지금은 아직 힌트 자체가 없어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정바름과 성요한 사이에 어떤 서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서사 때문에 성요한이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어머니가 죽게 된다던가. 근데 그렇죠. 그 사건에 이제 정바름이 얽혀 있을 거고, 정바름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성지은이 알게 될 거예요. 예전부터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네네. 이 혼자 있는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거둬야겠다. 왜냐하면은 네. 그 내 아들처럼 이렇게 괴물이 되지 않게 이 아이만이라도 어떻게 케어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사를 꾸며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고, 이제 정바름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을 수도 있고. 왠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성요한이라는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네네. 성지은이라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성씨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성요한이. 그러니까 성요한인 거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내피셜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정바름이 성요한의 진짜 어머니 사진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에 그렇게 놔뒀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된 정바름은 아마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성당에 몸을 맡겼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재훈이가 막 성당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신한테 왜 나는 괴물로 만들었냐. 신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자체들이 전부 다 사체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훼손을 시켜가지고 네. 십자가에게 엿을 날리는 네. 그런 장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신에게 엿먹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나 괴물 된 거 봐라. 자신을 괴물로 만든 신에 대한 저주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인 또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정바름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네? 이승기 캐릭터가 신부님 그러니까 고무치의 형인 고무성과 굉장히 친한 관계고 네네네. 형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성당에 속해 있는 뭔가 보육원 같은데 네,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곳에서 자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머니가 없잖아요, 정바름이. 그쵸. 그리고 막 집에 찾아오는 게 이모 이모들 같은 네.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이모들도 사실 그런 봉사단이야. 진짜 이모는 아니고 성당 그치. 봉사단. 그러면은 약간 말이 될 것 같아. 네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니까 성요한이라는 이름도 왠지 보육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기는 해요. 그렇네요. 그쵸. 아 그러면 보육원에서 둘이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서사가 보육원에서 만난 성요한과 정바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아 타당합니다. 왠지 떡밥을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지금 성요한이랑 성지은이 정바름이 프레데터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지은은 모르지 않을까요? 성지은은 뭔가 아들이 이렇게 피 붙이고 오는 장면이라서 그냥 이 아이의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태연한 척 너 여자친구 생겨서 요즘 뿌리는구나 하하 하하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 아이도 결국에는 사이코패스인가봐 막 이렇게 자책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성지은은 모르고 성요한은 뭔가 아는 것 같아. 성요한은 무조건 알아. 지금 왜냐면 얘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바름이 프레데터라는 거 알고 있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정바름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 있는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바름을 쫓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 부분도 약간은 뭔가 조금 서사가 풀리긴 해야 돼.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미리 알지 못하고 지금 수사 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진들인데 이거는 사체가 죽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요런 식으로 정바름이 범인이란 사실을 이미 성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루트를 계속 미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보다 좀 빠르게 현장에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경찰이 안 갖고 있는 사진을 성년이 갖고 있는 거 말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를 쫓아가는 장면 이것 때문에 성요한이 더 범인으로 보였었는데 이것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정바름이 이미 할머니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그거를 이미 알았다. 네, 이미 성요한이 그걸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사진을 할머니가 본다면 정바름한테 갈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냈기 때문에 정바름한테 할머니가 당하는 걸 막기 위해 갔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바름이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오봉이랑 친하게 지낸 그런 이유 자기 아버지 한서준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이세를 좀 남기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자신의 이세를 어떻게든 남긴다. 오봉이는 그런 목적이었다. 네, 어떤 그 사이코패스 안에 내재된 그런 번식욕 요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한서준도 그랬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데니얼리 죽는 장면이 3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성요한으로 보였는데 사실 다시 돌려보니까 데니엘리가 직접적으로 칼에 찔릴 때는 찌른 사람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빠뜨릴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왜 성요한이 이 데니얼리를 처리를 해야만 했을까? 네. 근데 그 처리하는 방법도 좀 이상하죠. 성요한이 진짜 그동안의 프레데터였다면 십자가에 욕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강물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요한이 일단 범인이 아닌 거고 제 생각에는 이 데니얼리의 시신이 그대로 발견되면은 뭔가 자신이 정바름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 일에 조금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에게 먼저 발견되기 전에
좀 자기가 숨긴 거 아닌가. 성유한이 어릴 적 재훈이 성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는 어릴 적에는 좀 더 철저하고 예민하고 네, 잔혹했어요. 근데 지금의 성유한은 허술한 장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허술해요. 열쇠를 꽂아놓고 나온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물이 이제 성유한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정발음에 더 가깝다. 네. 근데 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정발음이 사실 그 양아버지랑 아이들이 죽는 사건 때문에 괴물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발음이 양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면 그 찌르는 장면 나오지 않고 뽑는 장면만 나왔는데 칼을 그때 양아버지가 계단에서 거꾸로 누워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위에서 찔려서 떨어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아버지 자체는 어떤 뭐 강도 사건 같은 것 때문에 죽었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재훈이가 그러니까 정발음이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안에 괴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은 정발음이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조금 반대인데 오히려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계단이랑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다툼을 발생해서 그 양아버지가 거기 계단에서 구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우당탕탕 하면서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그 동생들을 찌르러 이제 흉기를 뽑아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들 1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족백이 나옵니다. 첫 살인은 서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살인은 이 아이가 하지 않았나, 정발음이 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당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결국 괴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남 탓을 하죠. 근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버지를 제외한 동생들을 죽여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정발음이 그랬다면 아이들이 도왔을 것 같거든요. 좀 아버지를 그렇게 숨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섭죠. 형이 개를 던져서 죽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땅굴에 파가지고 한번 갇힌 적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아버지가 숨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당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으라고 하면은 애들이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정발음을 상대로는 아버지는 그런 명령을 내릴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숨으라고 아버지가 얘기했고 강도에게 살해당한 후에 정발음이 집에 들어왔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봐야 될 그 관점 중에서 그 관전 포인트가 홍주가 25년 동안 숨겨왔던 그날의 진실이에요. 눈 오는 날 이제 언니하고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사고 난 차량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유인하는 거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아무래도 아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건, 그 차 사건에 왠지 한소준이 껴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에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성유한과의 관계.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경수진이 어린 시절에 이제 한서준한테 이용당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미끼 역할을 하고 그 사실을 성지은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서준이 잡혀간 다음에 이 아이도 좀 케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유한과 홍주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정발음네 집에 갔을 때 우리 기억나지 않아요? 용감한 시민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치국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홍주가 그 화제를 싹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야? 이것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주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 있다. 그 이상한 그 서사들을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고. 네, 홍주가 비밀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봉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뭐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 출소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할머니가 죽이려고. 근데 이제 출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네네. 그리고 오봉이는 혼자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발음이 어떤 식으로 이걸 케어하면서 어떤 식으로 오봉이를 이용해 먹을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 마우스 지금 4화로 가면서 생각보다 더 재밌어지고 조금만 더 가면 1화 때 봤던 그 충격이 돌아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20화 정도 가는 그 길게 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달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드라마의 서사는 정말 이 정도가 딱입니다. 네, 이거 사실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28하고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서 이건 봐줄만 하거든요. 어쨌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은 조금 지루하고 목요일이 좀 더 임팩트 있을 것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타고 가면서 다음 주에는 조금 흥미롭게 봤으면 좋겠네요. 8화나 10화쯤에서 진가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가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요즘 드라마를 같이 보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이제 마우스, 펜트하우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커뮤니티에 일정들을 올릴 테니까 같이 이제 그 시간에 드라마 보면서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키면은 뭔가 그게 안 뜨더라고요. 알림 같은 게 안 가서 커뮤니티로 일단은 알림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드라마 시작 30분 전에는 저희가 방송을 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